강릉의 겨울 바다는 잔잔했지만 차가운 바람이 사람들의 웃음 사이로 스며들며 묘한 정막을 만들고 있었다. 해안가에 자리 잡은 고급 카페,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바다를 배경 삼아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국내 탑 투자 기업의 대표이자 젊은 백만장자 윤도현. 바쁜 일상 속에서 강릉으로 잠시 내려와 머리를 식히고 있던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며 낡은 옷을 입은 한 소년이 주저주저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직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소년은 곧장 윤도현의 테이블 앞에서 멈췄다. 저 아저씨,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용기만큼은 단단했다. 도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왜 그러니? 소년은 긴장한 표정으로 말을 하였다. 작은 주머니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혹시 아저씨 물건을 좀 사주실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도현은 잠시 말이 막혀 소년을 바라봤다. 무언가 익숙했다. 표정, 눈빛, 그리고 그 떨리는 목소리까지. 그는 조용히 지갑을 꺼내 계산하려다 지갑 속에서 살짝 비친 한 장의 사진을 소년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눈치챘다. 소년의 눈동자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저기요.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진 보여주시면 안 돼요? 도현은 이상함을 느끼며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고운 미소를 가진 한 여인 도현의 과거 연인 서연이 있었다. 그 순간 소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이 사람이 제 엄마예요. 도현의 심장이 멈춘 순간 도현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질 뻔했다. 뭐라고? 너 엄마 이름이 뭐니? 서연이요, 김서연. 도현은 숨이 막혀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서연. 그가 11년 전 갑작스러운 이별과 함께 잃어버렸던 사람. 어떤 이유로든 자신을 떠났지만 평생 잊지 못한 첫사랑. 그런데 그녀에게 아들이 있었다고? 소녀는 울 것 같은 얼굴로 사진을 꼭 쥐며 말했다. 엄마가 저랑 같이 있지 못하게 됐어요. 2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도연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럼 너 혼자 지내고 있었던 거야?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설에서 지냈어요. 어제 도망쳐 나왔어요. 엄마를 아는 사람을 찾으려고 여기 강릉에 오면 될 것 같아서. 도연은 손을 떨며 소년에게 다가갔다. 너 이름이 뭐지? 지후요. 김지후. 도연의 표정이 복잡하게 뒤섞였다. 지후. 서연이 예전에 아이 이름으로 한번 말하던 이름. 설마 이 아이가 내 운명을 뒤흔드는 진실. 도연은 지우를 조용히 카페 밖으로 데리고 나와 바닷가 벤치에 앉혔다. 지후야. 혹시 내 엄마가 너에게 아빠 이야기를 한 적 있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엄마가 항상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절대 미워해서 떠난 게 아니라고.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에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서연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같았다. 지우는 조심스레 덧붙였다. 혹시 아저씨 엄마랑 아는 사이였어요? 도연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아주 많이. 아무보다도 잘 아는 사이였어. 지후의 눈이 커졌다. 그럼 혹시 아저씨가 그때 바람이 세차게 불며 도연의 목소리를 삼켜갔다. 도연은 떨리며 말했다. 지후야, 확실히 하려면 조금만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지우는 서연의 아들이며 그녀가 마지막까지 숨기려 했던 도연의 아들이었다. 그날 이후 도연은 지우를 서울로 데려왔고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며칠 뒤 결과가 도착했다. 부자관계 99.999% 확인됨. 도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지우가 있는 집문을 열었다. 지우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두고 불안한 듯 앉아 있었다. 지우야. 도연은 한 걸음 다가가 소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앞으로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지우의 눈이 흔들렸다. 아저씨가 아빠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멈춰있던 시간이 마침내 흘러가기 시작했다. 도연은 눈물을 머금고 지우를 꼭 끌어안았다. 그래, 아빠야.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이제부터 두 번 다시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지우의 작은 손이 도연의 등 뒤를 꼭 감쌌다. 아빠, 눈물 섞인 그 한마디는 서연이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었다.